네, 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영의 사담 5번째입니다. 곧 3.1운동 100주년이 다가오죠.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10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기억하며 이 100주년의 기억을 후세에 전승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기념사업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기획소통분과위원장이신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김정인 교수를 모시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자유할 때가 잔스러운 법 잔스러운 것이 멋스러운 거고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얼마나 잔스러운 건지 코레아 우라 저들의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과 연모 때문에 자유와의 권리를 짓밟힘 난 오픈해 너와 내가 동등해질 땐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자유한 게 존재 조건 이제 내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반드시 오늘날에도 꼽힐 수 있는 가치로 계승되어야 된다. 이제 선의하고 옆에 평안이 옆에 안에 여가 평안히 해져 있지만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도 네, 오래간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죠? 3.1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지난 촛불혁명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이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획소통분과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경위, 예. 각 분과별로 하는 일,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작년 초에 대통령 직속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TF를 만들어서 전체 틀을 짰습니다. 그 틀이 지금 그대로 이제 그 분과로 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생각할 때는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점과 그 이후 100년의 역사를 발전과 성찰의 관점에서 다시 짚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100년이나 그 이후를 전망한다는 차원에서 미래 희망, 세 가지 관점에서 100주년을 기념하자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걸 그대로 분과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나 이런 것들 맞는 기획 소통 분과를 두었기 때문에 4개의 분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예. 과거, 현재, 미래가 각각 하나의 분과직이고 예. 그걸 관통하는 이제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심부름꾼. 그렇죠. 예. 기획소통분과. 예,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일이겠죠. 그죠? 역사가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예. 이제 기획소통분과가 이제 뭐 지금 담당하고 계신 일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기념사업회에서 독립운동의 전모를 더 밝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럼 좀 더 아직도 좀 많이 연구가 부족하다. 연구 인력이나 연구 내용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독립운동가가 생각보다 발굴이 안 돼 있고 또 후손들에 대한 예우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도 부끄럽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 뒤에 이 분들의 어떤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한국전쟁 관련해서는 이제 그것도 역시 독립유공자와 같은 참전자에 대한 예우 문제, 발굴과 예우 문제로 가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예우. 근데 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물론 산업화나 민주화에 대한 기념은 너무 기본이라서 제가 이제 빼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고도 해외 동포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해외 동포가 700만인데 이 700만의 이 지난 100년 동안 해온 역사적인 어떤 성과 또 하나는 또 한국의 지난 100년에 기여했었던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100년을 만들어 온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어떤 사업들을 말하자면 부처에서 제안을 받고 그걸 이제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언제 올 것이냐는 것은 1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100년 전에도 1919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렇죠. 예. 2019년은 100주년이 된다라고 하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100주년 행사 자체가 역사적 사건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역사적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좀 중점을 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가치나 정신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으로 설정을 하셨는지요? 저희 위원회가 구성이 다른 대통령 직속위원회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백인을 구성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기념행사처럼 이제 치른 겁니다. 왜냐하면은 5.18의 어떤 그 당사자나 아니면 후손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이런 후손분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그 세월호 생존 학생도 들어와 있고 그 자체, 그러니까 백인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그냥 한국의 100년이 보이도록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 100년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그냥 위원회가 갖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위원회 중심으로 일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위원회가 이제 각 부처의 일을 관리하는 그 추진단이 있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식의 위원회가 갖는 한계가 좀 상징성과 또 뭐랄까요 실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죠. 예, 구체적으로 이제 뭐 그런 위원회 소개는 좀 길지만 예. 이제 좀 들었고요. 사실 프랑스 혁명이 최종 승리를 하는 데까지도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던 거니까요. 중간에 무슨 뭐 왕정복고도 있었고 반동도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도 좀 사실 유사한 문제를 최근에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무슨 뭐 북한군이 침투해서 벌인 폭동이라는 등 같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의 우리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만들기 위한 진통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3.1운동의 경우에는 그런 대규모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역사상 지난 100여년간 보면 큰 진통은 없었던 사건이겠죠, 그죠? 3.1운동을 비하하거나 이걸 뭐 이제 부정하거나 이것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이런 발언들은 일제강점기 뭐 친일파라고 불리는 뭐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아예 망동이다, 맹동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처럼 우리가 3.1운동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이 100주년을 맞았어. 뭐 하나의 압축된 좀 개념으로 함께 공유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한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민주주의, 그 다음에 비폭력, 그 다음에 평화 이런 어떤 세 가지 가치가 전 3.1운동에서 반드시 오늘날에도 꼽힐 수 있는 가치로 계승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좀 약간 변화라고 느낀 것은 3.1운동이던 이후의 역사이던 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독립과 민주주의를 함께 꿈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민주주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촛불 시민혁명이 없었으면 3.1운동의 가치를 뭐라고 해야 될지 정말 몰랐을 텐데 촛불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어떤 민주주의와 어떤 비폭력의 정신, 그 미국 신문에 그렇게 났다는데 23세기에나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어떤 그런 정신, 살아있어서 오늘날에도 뿌리낼 수 있는 정신에 또 이제 정권교체 이후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결국 그 3.1운동 당시에 한국의 독립이 동양평화와 세계평화의 출발점이다라고 주장했었던 그런 논리들이 다시 오늘날 되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꿈꾸고 민주주의를 꿈꿨지만 결국 평화를 꿈꿨지만 평화는 안 돌아온 거잖아요. 분단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저는 오늘날에 살아있는 3.1운동의 가치는 민주주의 그리고 비폭력 평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100주년쯤 돼서 그것을 하나의 역사로서 정리한다고 하는 의미는 핵심 가치들을 압축된 언어로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함께 공유하는 이런 좀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도 우리는 3.1운동을 정확하게 좀 뭐랄까요 역사적 우리가 공유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좀 남아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북한이 3.1운동을 거부하거나 또는 3.1 부정하거나 비하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격을 낮게 보고 있잖아요. 이제 사건의 의미를 좀 낮춰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100주년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3.1운동에 대해서 우리 국가 단위가 아니라 민족 단위에서 합의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사회 전 영역에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사회에 아직도 3.1운동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되지 않고 있거나 좀 오해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게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태화관에서 예. 삼수민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예. 이렇게 교과서도 써 있고 다 그렇게 예, 알고 예. 있는데 낭독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소소한데 그런 거라든지 그럼 탑골공원에는 도대체 몇 명이 모였을까? 보통 수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역사학자끼리는 뭐 200여 명 정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오해로 되는 게 그 탑골공원에서 누가 읽었느냐. 경성의학 전문대학을 다니던 한의원이 읽었다. 사실 그거는 서울대학이 우리도 했다라는 굉장히 패권주의적인 그런 딱 한 명의 증언을 가지고 한 거고 실제 당시 판결문을 보면 그 30대에 한복을 입은 분이 하셨고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정재용 씨로 밝혀졌거든요. 황해도 회주 출신의 감리교 전도사였던. 이제는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해야 살지 그렇지 아니하면 여의 우리 민족은 아주 멸상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해프닝이 있는데 인터넷 뒤져보면은 뭐 다 그냥 한의원에 읽은 거로 돼 있으니까 우리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때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실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맞는 말인데 사실 자체가